방송 기준으로 어제부터 방에서 분석한 결과 강남 집값이 62%나 올랐다고 합니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죠. 이게 전월 대비로 들어가는 건데.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요즘에 집값 오른다고 제일 부추기는 지역 1순위 어디예요? 1대장. 서울은 강남 쪽이고 지방은 세종. 세종 집값이 막 튄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오늘 팩트체크를 한번 들어가 봐야 되는 거죠. 집값이 올라가고 있는 게 맞냐? 아니면은 호가 올라가는 걸로 설레발 쳐가지고 자꾸 심리를 자극하는 것이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팩트체크 들어가 봅시다. 자, 강남 집값이 62% 급등했다고 합니다. 토어제 재지정에도 고가 재건축이 강세를 맞이하면서 토어제 재지정 기간 동안에 평균 매매 가격은 43억 817만 원이니까 토어제 풀었을 때 평균 26억 6,038만 원이랑 비교를 해봤을 때 61.9%나 상승한 수치다. 그래서 강남 아파트 값이 62%나 올랐다. 그렇게 해석하는 게 맞아요? 이게 뜻하는 바가 뭐냐면요. 예를 들어 요즘에 홈플러스 사태가 있으니까 홈플러스를 기준으로 둡시다. 어제는 10명 와가지고 평균적으로 한 5만원씩 썼어요. 오늘은 5명이 와가지고 평균적으로 한 10만원씩 썼어요. 이거는 그날따라 소비하러 온 사람들의 필요 물품이 달랐던 거죠. 근데 이걸 토대로 홈플러스 평균 소비자 소비 금액이 하루 만에 2배가 됐다. 그래서 홈플러스 사태는 엄청난 수익으로 곧 진정이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말하면은 주변에서 뭐라고 하겠어요? 아이고 이 아름다운 아이야. 생각이 정말 꽃밭이구나. 이 꽃 같은 아이야. 하면서 이야기를 하겠죠.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은 토어제 재지정에도 고가 재건축 강세이다. 그런데 서초구는 왜 떨어졌을까요? 제목에 따라서 강남 62% 급등이 아니라 서초 7억 급락, 용산 2억 급락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요걸 가지고 해제 기간 동안에 신축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자 재건축 단지가 대안으로 부각됐다는 것이 아니라 그냥 고가 아파트가 평균적으로 많이 거래됐을 때는 평균 가격은 높게 나오는 거고 고가 아파트 대비로 상대적으로 저가 아파트들이 거래가 많이 될 때는 평균 가격이 낮게 나오는 거다. 평균 함정 1985년도 노스캐롤라이나 대학교 지리학과 졸업생의 평균 초봉이 10만 달러였다. 지금 기준으로 지리학과 나오면요 노스캐롤라이나 대학교에 그럼 무려 1억 1천만 원이 넘습니다. 이 학생들이 이렇게 많은 평균 연봉이 나온 이유는 우리 저기 조던 형님이 여기 계셨기 때문이죠. 그런 거다. 만약에 저런 식으로 호도를 할 거면요 지금은 어떻게 돼요? 34% 급락했죠. 4월에 그런 것들이 거래가 되면서 고가 아파트가 거래가 많이 됐다. 그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말이 안 되죠. 그럼 지금 34% 급락해야지. 근데 평균은 표본이 적으면 적을수록 극단값의 영향이 강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평균 같은 게 아주 극단값이 있다든가 예를 들어서 제가 가끔 가다가 IT 업계 이야기하면서 빌 게이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평균이 오르는 게요. 예를 들어 26억짜리가 나가고 있어요. 근데 90억짜리가 하나 더 나가가지고 2개만 거래돼요. 2개만 거래되면 평균 얼마 나오는 거예요? 58억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래 건수가 적고 극단값이 하나 생기면요. 평균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왜 저런 결과가 나오냐? 거래량이 개박살이 났으니까. 왜 이렇게 거래량이 개박살이 났을까요? 진짜 고가 아파트들은 갭투기 안 되죠? 토어제 풀면서 갭투기가 들어갔다가 토어제 재지정하면서 싹 다 취소했죠. 그래서 토어제 해제 기간 동안에 가격 띄우기 목적도 있고 갭투기로 거래했는데 재지정돼가지고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거래를 취소한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 당시에 4.4배나 증가했죠. 거래 취소가. 그러니까 이렇게 남은 거다. 거래량이 박살이 났으니까 극단값의 영향을 크게 받는 거죠. 근데 핵심은 뭐예요? 수요 공급의 논리라고 그랬죠. 수요 박살. 오히려 월초보다 반토막이 났다. 물론 4월 집계가 완전히 끝난 건 아니죠. 5월 30일 기준이기 때문에 31일까지 있으니까 오늘 중이면 거의 집계 끝났는데 거의 한 8분의 1 토막 난 거예요. 수요 공급의 논리에 따라서 수요가 박살이 나는데 가격이 올라간다? 가격만 올랐다고? 아니요, 그것은 흥하고 있는 시장이 아닙니다. 그 시장은요 부동산 시장이 좋습니다 라고 말할 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면서 하는 시장이에요. 강남만 그러냐? 서초도 그렇죠? 서초만 그러냐? 송파, 강동이 그나마 덜하죠. 강남 4구 전반적으로 저런 상황이죠.
제가 괜히 피라미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왜 이쪽이 오히려 거래량이 더 빨리 줄어드냐. 여기서 100건 팔아야지 여기서 한 건 거래가 된다고 해봅시다. 그럼 여기서 100건 안 팔리기 시작하면 여기 거래가 안 되는 거예요. 안 떨어지는 게 아니라 거래가 안 되는 거다. 이걸 가지고 뭐 집값이 오르니 뭐니 궁시렁궁시렁. 그리고 뭐 지금 딱 뭐 기사 올려주시는데 뭐 서울은 사실 뭐 실거주 이야기하는데 서울도 다 투기잖아요. 맨날 지방 부자가 샀느니 뭐니 이런 기사 띄우면서 서울은 실거주래. 여기에 세종. 자, 불과 일주일도 안 된 기사입니다. 세종 아파트가 일주일 사이에 1.13% 오르며 급상승을 준비를 하고 있다. 부동산 114에서. 서울, 경기, 대전, 세종 도심 중심으로 상승세가 두드러지고 있고 역시 매매 가격도 세종, 서울 이런 데가 높은 수준으로 올라가고 있다. 저기 행정수도 청사진이 기대감이 반영돼서 주 단위로 1% 이상의 급등세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급등세는 무슨 거래량이 크게 줄고 거래량이 줄었다는 소리는 예를 들어서요. 거래량이 줄어들 때 좋은 집부터 거래량이 줄어들까요? 아니면은 가격이 저렴하고 막 좀 안 살 것 같은 집부터 거래량이 줄어들까요? 예를 들어서 막 서울이 침체되고 전국적으로 침체되고 있는데 제일 먼저 살아나는 곳은 갭이 적은 여승광이다. 이렇게 살아나요? 아니면은 이번 상승 같은 경우도 어디서 시작됐어요? 2014년 7월에 초이노믹스, 9월에 재건축 연한 완화, 12월에 부동산 3법으로 인해서 재건축에 대한 규제를 다 완화해버리니까 강남 재건축으로부터 상승이 시작됐었던 거죠. 지금은 강남 재건축이 상승하고 있는 게 아니라 워낙 유동성으로 올렸기 때문에 집을 팔아서 여러 채를 팔아서 강남 집을 살 수가 있으니까 밑에서부터 올라가는 거니까 밑에서부터 무너지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야기 드렸잖아요. 대출도 계속 늘어나야 되는 구조인데 늘릴 수 없는 구조니까 선택과 집중으로 서울 수도권, 서울. 지금은 노동은 버리고 강남권만. 세종도 마찬가지로 거래량 작살났는데 최근 4개 주 상승폭 6주 연속 상승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상승폭이 계속 줄어들고 있고 아예 더 줄었죠. 0.1까지. 그리고 거래량은 72.6%가 줄었다. 세종 상승하고 있는 거 맞아요? 제가 저번에 그 세종 상승 막 그 이야기 나왔을 때 간단히 언급드린 적이 있었는데 최근 일주일 거래, 최근 한 달 거래 아실에서 뽑을 수 있죠. 상승보다 하락 거래가 더 많았습니다. 맨날 호가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저도 지금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세종 상승세라고 하는데 거래량 박살나 있고 강남 상승세라고 하는데 거래량 박살나 있고 62% 올랐다고 그러는데 그거를 지금 기준으로 적용해 보면은 오히려 34% 떨어진 상황이다. 예를 들어서요. 집값이 올라간다고 했을 때 예를 들어 음마 아파트가 막 25억에 거래가 됐다. 근데 그 다음에 압구정 현대가 막 130억에 거래가 됐어요. 그러면은 거의 몇 배야? 5배 이상 뛰어온 거죠. 520%로 상승한 거죠. 그러면 강남 집값 420% 폭등.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음마가 다시 25억으로 거래가 됐어요. 그럼 개폭락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같은 평형의 같은 단지를 기준으로 계산을 해야 되는데 그냥 산술적인 평균 놓고서 집값 올랐다고 말하니까 그걸 가지고 모도하는 건요. 실질적으로요. 중학생 하다못해 조금 머리 좋은 초등학교 고학년만 되더라도 말도 안 된다는 소리인 건 다 안다. 기자까지 되신 분이 그걸 과연 몰랐겠냐. 호가가요. 호구 가격이죠. 호구들 양성시키려고 지금 기자가 사기를 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요즘에 그래도 지금 현재 대통령이 탄핵됐으니까 같은 정권에서 또 다른 대통령이 나올 가능성이 높지는 않아 보이죠. 그러니까 아예 기자가요 편파적으로 보도를 썼습니다. 역대 정부 갑자기 이런 기사 되더니 진보 정부 때 30% 이상 급등이라고 하면서 정책 효과가 진보 정권 때 정반대로 나타나서 의식했는지 이재명 후보는 10대 공약에 부동산 관련 정책을 포함시키지 않았고 좌파들은 집값이나 올린다. 왜? 진보 정권에서는 가격을 잡겠다며 강력한 규제 정책을 폈기 때문이다. 김대중 정부 때 규제 정책 폈어요? 대국박에 총 맞았나 진짜. 그러면서 김문수 후보는 막 이런 공약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부동산 공약은 이재명은 피하고 김문수는 공급 정책을 넣어가지고 집값을 잡으려고 노력한다. 이런 식으로 또 기사 내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불과 저번 선거 때 윤석열이 그랬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규제해가지고 집값 올릴 거고 윤석열 정부는 시장 흘러가는 대로 둬가지고 집값 잡을 겁니다. 결과가 어때요? 자, 그리고 비교하는 거 보세요.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 때 오르고 김영삼, 이명박, 박근혜, 윤석열 정부 때는 소폭밖에 안 올랐다. 근데 왜 그 전에 노태우나 전두환이나 노태우 때 진짜 많이 올라가지고 규제 들어갔었죠. 왜 이런 것들 이야기 안 하고 딱 여기서 끊을까요?
김영삼 정부 때 IMF 터졌죠? 이명박 정부 때 글로벌 금융위기 터졌죠? 박근혜 정부 때까지 그거 수습하고 있는 상황이었죠? 윤석열 정부 때 어때요? 지금이 글로벌 금융위기보다 더 위기인 상황이죠. 그러면은 진보 정권에서 집값 폭등시켰다가 아니라 보수 정권에서 경제 말아먹었다. 이렇게도 기사를 낼 수는 있는 거죠.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른 거죠. 그리고 요거 자체도 마이너스 11%인데 근데 요 통계도 굉장히 이상해요. 자, 서울의 경우 윤석열 정부에서 마이너스 5% 변동됐대요. 맞아요? 윤석열 정부가 서울 집값을 잡았어요? 그럼 정고점 돌파했다는 소리는 뭐야? 문재인 정부가 집값 폭등시켜가지고 윤석열 정부가 서울 집값을 그래도 폭등하지 않고 조금 어느 정도 하향 안정해서 잡았다. 그렇지만 서울 집값은 정고점을 돌파했고 강남 집값은 62%나 상승해가지고 역대 최고를 기록하고 있다. 이게 무슨 과거에 부일남 정태익 씨가 집값이 떨어지면 전세가 오르고 전세가 오르면 집값이 오른다. 결국은 집값이 떨어지면 집값이 오른다. 이런 개소리랑 또 다르게 뭐냐. 그러니까 제가 굳이 언론사 이름을 여기다 썼습니다. 언론은 중립성을 가져야 되고 공정성을 가져야 되는데 특정 후보를 지지해가지고 밀어주는 언론이 과연 언론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저는 저 부분에 대해서는 저런 식으로 악의적으로 써가지고 이재명 후보를 밀어줬더라도 똑같이 비판했을 거예요. 다만 저희는 지금 부동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집값이 올랐기 때문에 규제를 한 거지 규제 때문에 집값이 올랐다. 요 부분이 잘못된 건데 자꾸 저런 여론을 퍼뜨리는 언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굳이 저게 나온 거지. 무슨 전환길도 아니고 정치 성향 드러내고 있어요. 언론이 공정해야 되는 언론이. 그렇지만 핵심적으로 봐야 될 건 뭐예요? 지금 올라가고 있다는 거 다 거래량 박살나가지고 거래량 박살나면은 양질의 거래들 위주로 남겠죠. 그러니까 올라가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질적으로 안 팔리고 재고가 쌓이고 있는 게 현실이다. 강남, 서초, 송파 거래량 늘고 있어요? 세종 거래량 늘고 있어요? 거래가 안 되는데 비싼 것만 몇 개 팔렸다고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된다? 조금만 생각이 있는 사람이면 절대 그런 생각 못한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